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뽀개기 최근 19년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30회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협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인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없죠.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가받았다고 협회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해야 성립을 하죠. 그리고 600명 중에 서울특별시에서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광역시 및도에는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이렇게 숫자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숫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격정지 사유는 우리 암기 프린트 19번에 보면 이중 검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행위,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22번에 1번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경우, 계약서를 필요하면 내부 작성할 수도 있죠. 거래 내용에 부합하니까 공동중개하면 내부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 매수인 각각 한 부, 중개사무소에 한 부 보존해야 되죠. 공동중개하면 개업공개사 2명이라면 내부 작성하고 개업공개사가 3명이라면 5부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적법행위입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고요. 2번 이중소속,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되면 자격정지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소공은 자격정지인데 개공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소공은 소속공개사고 개공은 개업공개사입니다. 4번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개공은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소공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물론 모든 소속공개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하면 되죠. 서명 날인을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현 주소지 X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54번 맨 밑에 보시면 자격증 재교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5개는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 부여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일이라는 숫자는 오직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취소 3개만 청문 실시하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 실시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7일 이내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청문 실시하지 않고 자격 취소할 수 있다. 3번도 X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격 취소되었으나 자격증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 발급된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분실했으면 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한 것 다시 재발급 받아가지고 제출할 필요 없겠죠. 반납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24번. 공제사업, 협회 공제사업에 관련돼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의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2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하면 X죠. 3번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4번입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5번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법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